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래 한미족의 자주국방에서 대전략 무기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될 괴물 미사일.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우주로켓 누리호와 현무미사일의 깊은 연관성.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보유해야 할 우주로켓 기술과 한국형 다탄도 기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무미사일 정밀 타격은 한국군 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대규모 보복 미사일 발사 타격 전략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의 선제 공격을 탐지 적군이 공격해오기 전 순식간에 미사일 폭격으로 적군을 괴멸시키기 위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개발에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킬체인 미사일 전략은 한국의 국가 자산을 보호하고 냉혹한 국제 외교에 당당히 맞서기 위한 것으로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한국형 킬체인 전략은 군사위성으로 적국의 도발을 탐지하는 순간 곧바로 미사일 선제 타격이 절대적 원칙입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사령부는 군사위성에서 좌표를 받고 그 순간 적국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핵무시아리를 즉각적으로 발사할 것입니다. 화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호광부의 나라 한국. 현재 한국군은 기존 현무미사일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며 훨씬 길어진 사거리와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게는 킬체인 전략의 완벽한 완성을 위해 자주적인 군사위성과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2021년 드디어 이러한 대규모 계획에 해답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300톤급의 초대형 한국산 로켓 누리호의 발사는 현무호 미사일 개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주로켓 기술의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을 공유하며 누리호의 로켓 엔진에 탑재된 300톤급 추력이라면 중량 5톤급의 탄두를 1000km 사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추진력입니다. 반면 현무3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2톤 최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 정도로 누리호의 개발로 인해 현무3 미사일을 상회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이번에 한국이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냉전 초창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로켓도 군비 경쟁에 들어가자마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사용한 역사를 보듯 우주로켓과 탄도미사일 기술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통해 미사일 초강대국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 기술을 습득하고 어리랑 군사통신 위성위성항법 기술 축적까지 진행. 미사일 강대국 우주강대국 한국의 시대를 개막할 것입니다. 군사통신 인공위성과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 나를 첫 번째 국산 화로켓 누리호가 군사통신 인공위성과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 나를 첫 번째 국산 화로켓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실전 훈련의 한창입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현대중공업, 한화스페이스솔루션 등 대한민국 첨단 기업들의 총집합 총 30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이며 이에 맞춰 통신과 한법 위성 국산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해서 2027년까지 총 71개에 달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소름 돋는 건 이러한 위성 발사 시험에서 66kg 달하는 위성을 한 발의 누리호에 탑재해서 쏠 리는 없고 발사체 한 개에 4개의 위성을 동시에 싣고 올려서 분리 후 위성들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죠. 즉, 한국은 다위성 발사 기술도 확보하는 동시에 다탄두 분리 실험과 미사일 재진입 테스트를 하겠다는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이란 하나의 로켓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로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미사일 탄두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일본과 중국의 방공망으로 절대 요격하지 못하는 공격의 무기죠. 다위성 기술과 다탄두 기술의 공통점은 발사체의 탄두 부분에서 여러 개의 발사체가 갈라져 목표 지점을 향해 따로따로 이동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차기 현무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위성 발사 기술의 확보한 기술력을 이식해 각탄두 기술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은 탄두 중량 최소 5톤 이상 플러스 사거리 1000km의 대륙간 각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이러한 능력으로 현무사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현무호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군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국의 영원한 수권 사업이었지만 결국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죠. 2021년 누리호 로켓 발사로 한민족은 전 세계를 향해 더욱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쾌한 역습, 로켓 발사체 개발과 다위성 발사 소식을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일본,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댓글 1. 한국은 미사일 협정뿐만 아니라 핵무기 협정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핵연료 농축 실험을 극비리에 했음을 인정했고 플루토늄 분리 실험과 우라늄 전환을 비밀 시설에서 실시했어. 미사일에 사용할 핵무기라도 보유할 속셈이냐? 정말로 한국은 이웃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국가네. 댓글 2.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댓글 3. 누리호의 로켓 발사 테스트를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단지 4기의 부스터가 클러스터링된 것만으로도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선언할 수 없지. 인공위성의 연속 발사도 예정된 계획만 나와 있을 뿐 성공했다는 데이터도 없잖다. 댓글 4. 인기 스레드에 한국발 미사일 스레드라니 한국이 없으면 인생이 없는 일본은 문화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떻게든 파멸한다. 댓글 5.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핵탄두가 아닌 일반 탄두를 장착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세계적 군사협정 위반 인류의 적으로 확정. 마찬가지로 시가지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해도 인류의 적으로 확정. 그러므로 이번 한국의 발표는 일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무의미한 내용이다. 댓글 6. 그래, 한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어디에 발사할 예정이야? 설마 일본의 탄도미사일 같은 거 발사하면 굉장히 비겁하다고 판단돼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지. 댓글 7. 한국산 로켓은 일본에 50년 뒤지 않았나? 연소 실험 따위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잖아. 기술력이 저급한 한국에서만큼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암건이겠지만 일본이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고 현실 부정하는 일본. 댓글 8. 한국씨 기분 괜찮아. 어디와 전쟁하려는 거야? 일본과 결혼인데 탄도미사일 같은 건 필요 없잖아. 댓글 9. 수간 일각이 저지할 수 없다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봐. 75톤 엔진을 사기 묶어 약 300톤으로 연소 실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비약적인 상승이라고. 우선 하나의 형태로 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서 미사일까지 개발한다는 게 위협적이라는 관건이다. 한국의 누리호는 탄도미사일의 기술력과 밀접하며 발사 시험이 완료되는 순간 한국은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무호 미사일을 개발하겠죠. 그것을 보고 경악해버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기대되는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